10강의 2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의 2점. 오늘 제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졸업생들이 생일이라고 선물을 해줬는데 꼭 이거를 썸네일로 써달라고. 목탁총입니다. 아하하하하하. 꼭 이걸 썸네일로 써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강현우 씨. 잘 쓰겠습니다. 이걸로 겁나 깨워야지 1학년 반 수업 들어가서. 이런 쓸데없는 선물. 너무 좋아.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부터 갈 건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답지가 없어가지고 혹시 답지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제가 한 번만 빌려주시면 답만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혹시 감사합니다. 잘못 풀까봐 다 풀어오긴 했는데 말하면서 풀면은 제가 막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허블의 은하분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은하분류에서 허블 아저씨가 은하분류를 했어. 이거 딱 정리해 놓을 게 있는데, 이게 허블 아저씨가 은하분류한 거는 모양 그냥 보이는 대로 한 거죠. 눈으로 보고서 육안으로. 그 말은 어떤 파장대라는 거죠? 그렇죠. 가시광선대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허블의 은하분류는 허블 아저씨가 눈으로 보고 모양으로 분류한 거니까 이건 가시 영역에서 분류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좋은 질문 하셨는데, 막 가시 영역에선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좀 다르게 보이게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죠. 그게 특이은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관측 기술이 떨어지니까 육안 관측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모양으로 일단은 분류를 했었던 게 허블 아저씨고, 나중에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하니까 전파도 보고 적외선도 보고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X선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타원 은하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이상하더라. 그냥 나선 은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상하더라. 이런 것들이 특이은하에서 배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는 타원이죠. 타원은 영어로 뭡니까? 타원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2형 엘립스, 요게 지금 타원입니다. 그래서 2형은 타원이고, 이 제로가 동글동글한 거고, 숫자가 커지면은 2, 1 이렇게 두두두 가면은 좀 납작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편하죠. 타원이니까 이게 티읕자랑 똑같은 2, 그 다음에 0, 숫자 0이 딱 동그라니까 제로일 때가 제일 동그란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선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S자를 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적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파이럴이 있고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는 스파이럴 바예요. 근데 여기서 라지바를 쓴다는 거고, 라지비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잘 말려있는 정도에 따라서 SA, SB, SC 이렇게 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말려있는 순서에 따라서 SBA, SBB, SBC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변태 같은 사설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이걸 제가 가릴게요. 보지 말아봐. SB형이랑 S 라지 B랑 다른 거 이해돼요?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 B를 쓰면 이건 뭔 거죠? 나선 은하인데 좀 풀린 나선 은하인 거고, 라지 B면은 막대 나선 은하를 말하는 거고. 왜냐면 여기서 바거든요. 이건 그래가지고 이런 변태 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얘는 뭐죠? 불규칙 은하, 이레귤러 IRR 이렇게 씁니다. 그죠?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올 법한 거 하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로 진화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거는 모양과 진화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하가 어떤 은하로 진화한다 이런 말은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문제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뭘까? 성간물질이 많은 거. 한마디로 별을 만들기 좋은 건 어떤 걸까? 그래서 불규칙 쪽이 이쪽이 성간물질이 많다. 성간물질이 좀 많다. 그래서 굉장히 젊어요. 이쪽은 연령이 어리다.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보이게? 그죠? 푸른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지훈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죠. 새파랗게 어린 놈이,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십니다. 새파랗게 어린 놈. 한마디로 어린 놈은 새파랗다.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하시던데, 반대로 그럼 이쪽도 해볼까? 마지막 이쪽으로 하면은 타원 은하 쪽으로 하면 성간물질이 어떨까요? 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연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은 약간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더 없어요. 알겠죠? 혹시 막대기 왔다 갔다 하나요? 제가 목소리 들어가나요? 감사합니다. 문제 풀게요. 나원의 남자과 정도에 따라 세분한다. 맞고요. 막대 구조에 따라서 나다 구분하죠. 맞고요. 라는 나이가 많다.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얘는 나이가 어린 애들이다. 그래서 땡. 답은 3번. 어렵지 않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가시광선 영상. 한마디로 육안으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연습해 봅시다. 가는 무슨 은하죠? 막대 나선 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B 모르겠어. 그 다음은 잘 모르겠고요. 얘는 뭘까요? 타원 은하죠.
그러니까 타원은 E인데 얘는 너무 명확하게 동그라니까 E 제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물어보잖아. 성간물질의 함량 몇 이 높을까요? 막대나선 쪽이 높죠. 허블 은하 분류상 우리는 막대나선 은하에 가깝다는 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가.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할 수 있죠. 붉은 나가 크냐 물어보는데 나에서는 어떤 별이 많죠? 타원이니까 붉은 거 푸른 거. 붉은 게 많죠. 그러니까 분자가 훨씬 더 크니까 이 나의 값이 당연히 더 크겠죠. 답은 3번 이렇게. 이 가가 틀렸네요. A가 더 낮은 거죠. Sorry. 봐봐요. 제가 말하면서 풀다 보면 B에서 낮은 거죠.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주원. 네. 자, 3번. 계속해서 지금 뭐 허블 은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분류하는 과정.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데 아니오니까 바로 뭘까요? 이레귤러, IR. B겠죠. 그 다음에 니은이 있는가 물어봤는데 얘가 나온 아니오가 C야. 네. 보도록 하죠. 타원 은하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선 은하가 여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기억은 불규칙 은하냐? 맞아요. 나선팔은 니은에 해당하느냐? 맞겠죠. 나선팔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아니오 했으니까 타원 은하가 나오고 예 하니까 나선팔 있는 나선 은하 나오고 세이퍼트 은하 체크해야죠.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제가 일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특이 은하에 해당하죠. 특이 은하 같은 경우 여러분이 좀 특징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세이퍼트 은하는 어떻게 보이게 해요? 나선 은하 모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억에 가깝다 땡 그죠? A에 가깝게 보여야 되는 거죠. A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에 3번. 자, 특이 은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4번 나왔으니까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머리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여기는 그냥 심플하게 외우면 맞추고 안 외우면 틀리는 거라서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블 은하 분류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하게 있으니까 보시고 크게 특이 은하는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4개 배우죠. K사, 전파 은하, 세이퍼트 은하, 충돌 은하. 그래서 여기서 제가 딱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전에 딱 배우는 게 뭐예요? 허블의 은하 분류. 얘는 무슨 파장을 보는 거라고요? 가시형사. 한마디로 우리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관측 기술이 발달을 해서 다른 파장대를 보다 보니까 뭔가 특이한 것들이 있더라. 그게 특이 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원래 우리 눈으로 봤으면 뭘로 보였을지 1번 얘를 기억을 각각 하시고 2번 다른 파장으로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K사는 원래대로 봤으면 뭘로 보였을까? 얘는 그냥 별로 보였어요. 은하는 별이 몇 개 모인 거일까? 여러 개. 대충 찍어봐요. 수천억 개예요. 수천억 개가 모여야 은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수천억 개의 별의 집단이 K사는 별 하나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로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별로 보였던 이유가 뭘까? 그 수천억 개가 하나로 보인 이유는 너무 멀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K사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별처럼 보였는데 너무 멀다는 특징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고 너무 머니까 뭐가 엄청 클까? V는 HR. 거리가 엄청 멀다는 거죠. 후퇴 속도가 엄청 크고 적색 편의가 엄청 크고 거리가 엄청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K사라는 말이 붙은지도 알아요? 쿼사이 스텔라 오브젝트인데 쿼사이가 무슨 뜻이냐면 뭐에 준하다,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처럼 보이는 천체라고 해서 K사예요. 네, 쿼사이 스텔라 오브젝트라고 해서 준성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별에 준하는 천체. 근데 사실은 말이 웃기죠. 별보다 훨씬 강한 놈인데 별에 준한데. 보통 준한다라는 건 낮은 애가 높은 애한테 준한다고 하는데 훨씬 수천억 개인데 별처럼 보이는 거. 이 친구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광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우주 초기에 생성됐다. 왜냐면 멀다라는 건 처음에 생성됐다는 거죠. 거리가 시간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V는 HR을 여러분이 열심히 쓸 수 있다는 거. 적색 편의가 굉장히 크고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은하 전체 광도분의 중심부의 광도를 했을 때 굉장히 크다. 한마디로 에너지가 중심에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특징을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중심에 왜 이게 가능하냐? 중심에 매우 큰 질량이 있는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전파 은하. 전파 은하는 원래 가시 영역에서 원래 허블이 은하 분류를 했으면 뭘로 분류를 했을까? 보여드릴게요. 실제 데이터잖아요. 가시 영역에서 보면은 뭐냐면은 옵티컬 이게 가시 영역이거든요. 보시면은 뭘로 보여요? 동그랗죠. 타원이죠.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지금 뭐 나선팔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타원 은하인데 제가 타원 은하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시선 카메라 사이에 먼지가 이렇게 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려진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거는 성운이에요. 성운. 성간물질. 먼지가 낀 거고 은하 자체는 요겁니다. 얘는 무슨 그 은하로 보이죠? 그쵸?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전파 은하는 기본적으로 거대 타원 은하로 보여요. 근데 나중에 관측 기술이 발달을 해서
타원은하만 본 게 아니라, 가시광만 보는 게 아니라, 라디오파 쪽도 볼까, 전파? X선도 볼까? 이렇게 봤더니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기가 전파은하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파대로 봤을 때 이런 게 보이죠. 아까는 분명히 그냥 타원은하인 줄 알았는데 전파로 봤더니 뭐가 막 나와요? 와, 물질이 막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막대기로 쫙 쏘고 있는 게 Z라고 얘기를 하고, 쫙 쏘니까 이게 퍼지는 부분을 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건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 Z의 정체가 뭐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이온화된 기체로 이루어진 매우 높은 에너지 빗줄기다. 그래서 그 오지훈 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물질의 분출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온화된 기체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여기가 뭐 별의 생성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맞다 틀리다? 이런 게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 또 X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X선에서 밝게 보인다라는 건 또 강한 X선을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어떤 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거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원반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수직하게 Z나 로브가 나온다라는 걸 또 X선 관측을 통해서 합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강한 X선은 에너지가 센 거잖아요. 짧은 파장이니까. 그게 이렇게 미친 듯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항상 엔딩은 똑같다, 특이은하? 중심에 뭔가 질량이 큰 블랙홀이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봤을 수도 있는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 요거를 합친 거예요. 네, 포토샵 한 거죠. 요거 합쳐서 타원은하도 살짝 보이고, 가시광선으로 봤던 전파은하에서 봤던 Z 로브도 보이고, 그 다음에 X선 영역에서 봤던 이 방출도 보이고. 그래서 마지막 디테일이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원반에 우리가 약간 거의 시선 방향에 나란하게 보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눈이 만약에 이쪽에서 관측하는 우주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로브만 볼 수도 있는 거죠. 팍 이렇게 뿌리니까 팍. 그러니까 원반의 수직한 시선 방향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타원은하를 그 전파은하를. 그러면은 얘가 쏘는 것만 Z가 나와서 로브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전파은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로브만 보일 수도 있다. 이 정도가 디테일.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오케이? 마지막 세이퍼트 은하. 다시 가시 영역에서 허블이 은하 분류를 했다면 얘는 뭘로 보였을까? 보고 계신 것처럼 나선 은하로 보여요. 거대 나선 은하처럼 보였는데 이 친구도 분석을 해보니까 뭔 분석을 한 거냐면 스펙트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X축, Y축 단위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X축이 웨이브랭스 파장이죠. 파장에 따라서 다양한 관측을 진행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냥 타원 은하인 줄 알았더니 나선 은하인 줄 알았더니 이 H면은 수소거든요. 그 수소 방출선의 폭도 엄청 크고 세기도 엄청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거예요. 높이. 이런 특징이 갖고 있더라. 이게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라는 친구고요. 세이퍼트 은하 저는 학생 때 어떻게 기억했냐면은 이 세이퍼트 은하의 가장 큰 특징은 스펙트럼에서 폭넓은 방출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방출선을 세게 퍼트린다. 그래서 세이퍼트, 세게 퍼트린다. 뭐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외웠어. 그래가지고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시 영역에서 나선 은하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세게 퍼트린다. 세이퍼트. 그래서 얘는 왜 그렇게 세게 퍼트릴 수 있을까? 엔딩은 똑같습니다. 중심에 뭔가 질량이 큰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까 제가 이식 K사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전체 중에 중심이 얼마나 밝으냐. 당연히 얘 자체도 전체 중에 중심에 박혀 있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수치를 K사랑 비교하면 K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중심의 밀도가 더 크게 몰려있는 건 K사라는 거 참고하시면 뭐 더 이상 진짜 여기서는 날 게 없다. 마지막 충돌은하는 여러분이 약간 그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충돌은하 세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 개가 충돌을 하면은 뭔가 항상 우리 지구에서는 충돌하면 소멸하잖아요. 근데 사실 충돌은하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충돌하면은 별들끼리 박는 일은 거의 없어요.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박는단 말이에요. 왜 박을까? 왜 가까워질까? 중력이에요, 중력. 중력 때문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질문. 이 은하들끼리 허블 법칙이 성립할까 안 할까? 이 은하들끼리 허블 법칙 성립할까 안 할까? 허블 법칙이 뭔데? 멀리 있으면 빠르게 후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충돌 은하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허블 법칙 성립해야 하네? 안 해요. 안 해요. 접근하는 애들끼리. 그래서 허블 법칙은 큰 거시적 관점에서 성립을 하는 거지 가까이 중력적인 작용으로 당겨지고 있는 경우에는 허블 법칙을 적용 안 한다고. 그거 나오는 거 1번. 2번이 뭐냐면 별들끼리 충돌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출퇴근길 아니면 여러분 집 갈 때 지하철 뭐 강남역 2호선 이런 거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겁나 많은데 실제로 어깨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죠. 그냥 싹싹싹 이렇게 비켜간단 말이야. 혹은 사극에서 활 쏘기 하잖아요. 막 A 진영에서 B 진영 활 쏘고 이렇게 쫙 하잖아. 근데 그 상황에 그러니까 화살들끼리 부딪혀서 떨어지는 케이스 거의 없죠. 이게 스쳐 지나가잖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별과 별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죠. 그게 뭐죠? 성간 물질. 대부분 기체 가스인데
쓱 스쳐 지나가면은 그 성간물질들끼리는 밀도가 커질 수 있겠죠.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길까? 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충돌은한 딱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를 정리를 해놔라. 성간물질의 밀도가 커져서 오히려 별들이 생기는 곳이다. 충돌이라는 어감 때문에 사라질 것 같은데 생기는 곳이고요, 오히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도 접근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충돌 은하 같은 경우에는 허블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 알겠죠? 이 정도 정리하면은 사실은 뭐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가시광 영상이래요. 봤더니 나선 은하로 보이죠? 그럼 얘는 뭘까? 세이퍼트가 아까 나선 은하로 보인다 했죠. 타원으로 보이는 건 뭐라고 했죠? 전파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었죠? 세이퍼트는 방출선이 굉장히 넓고 크게 세게 나타난다. 왜 그럴까? 중심에 뭔가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전파 은하는 사실 어떻게 보인다 했죠? 뭐 이렇게 Z, 뭐 로브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또 X선도 막 많이 나온다 했죠. 왜 그럴까? 중심에 뭔가 큰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가는 스펙트럼에 넓은 방출선 나타났나요? 이제 읽히죠. 네, 세게 퍼트리는 세이퍼트. 새로운 별의 탄생은 나에서 활발한가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이거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갑자기 여러분 되게 당황하거든요. 제가 왜 1번부터 허블의 은하분류 얘기를 꼼꼼하게 했는지 이 선지 때문이에요. 어떨까? 새로운 별의 탄생 어디가 많을까? 가. 왜요? 이 질문에 대답할 땐 특이 은하로 대답하는 게 아니야. 그치? 얘는 나선이고 얘는 타원이다. 그러면 아까 1번에서 한 거랑 똑같잖아요. 은하분류. 뭐가 더 나이가 많죠? 타원 은하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뭐가 더 어리죠? 나선 은하가 어리고 여기 성간물질이 많고 여기가 더 푸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별의 탄생은 나에서 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 은하 문제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거기서 싹 한 발자국 빠져서 풀어야 될 선지가 나오면 여러분이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니은 선지 여러분 선배들도 많이 헷갈려 했던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어려운 게 아니라 잠깐 감을 잃은 겁니다. 매력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 거라 추정. 3번 됐죠? 넘어갑니다. 다시 또 특이 은하죠. 어느 전파 은하 전파 은하는 원래 가시 영상에서 뭘로 보인다 했죠? 타원. 그래서 타원으로 보이고 있고 어머 여기에 막 뭐 나온다. 우리 공부하고 왔죠? 이게 막대기 이거 뭐예요? 그치 Z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이거 뭐예요? 로브고 그 다음 가시광선에서도 뭔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은 방금 물어본 거랑 비슷한 결이죠. 무슨 은하라고 얘? 그죠? 타원 은하니까 파란색 별들이 더 적겠죠. 그죠? 특이 은하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허블의 은하 분류에서 물어보는 걸 물어보면 여러분이 당황할 텐데 어렵지 않다. 제가 했던 거죠. 은하의 회전축은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 어때요? 회전축이 나란하다. 회전축이 나란하다라는 건 회전을 이렇게 하면은 회전을 이렇게 하니까 축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축이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는 건 축이 우리 눈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로브만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Z 로브가 다 보인다라는 건 우리 시선 방향은 여러분이 이 스크린을 보고 있는 요게 시선 방향이죠. 우리 눈의 방향. 근데 축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란하다 땡. 만약에 관측 결과를 줬어요. 전파은하 관측 결과를.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러면은 나란한 거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을까요? 그럼요. 넘어가면 됩니다. 자, 6번. 이제부터 우주론인데 우주론 설명을 제가 다 다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좀 문제를 빠르게 풀게요. 자, 우주 배경 복사 형성된 당시 언젠데? 빅뱅 후 38만 년. 그렇죠. 38만 년. 여러분 이 우주론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된 통합과학 지구과학에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1학년 전교생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걸 모르면 1학년 꼬맹이들보다 지구과학을 못하는 거다. 자존심 완성합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게 우주 배경 복사 38만 년. 그래서 세기 그렇죠. 빅뱅은 약 3분인가요? 아니죠. 3분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그 시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개수비로 물어보면 12대 1이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12대 1이죠. 개수. 양성자랑 중성자가. 맞나? 갑자기 나도 헷갈리네. 어쨌든 네, 복습하세요. 우주 배경 복사는 약 3000이냐? 이 시기에는 얼마였어요? 방출될 때? 38만 년? 3000 켈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이죠? 2.725 켈빈 정도로 보이는데 그게 완벽하게 고른가요? 아니지. 약간은 다르죠. 그게 사실은 우주 배경 복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평선 문제나 평탄성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에서 현재는 이거 3000 켈빈의 곡선인데 현재는 2.7로 떨어졌으니까 람다 맥스가 어떻게 됐을까? 더 길어져야 되는 거죠.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람다 맥스는 길어집니다. 그래서 2번, 6번에 2번, 그 다음에 7번. 충돌은하 나왔다. 특이은하죠. 충돌은하는 뭐 할 수 있다?
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또한 V는 H를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한다. 모든 충돌 은하는 타원 은하 진화? 야, 어떤 은하가 진화? 이런 거 다 헛소리입니다. A에서 관측할 때 B에서 청색편이 일어날까요? 청색편이 뭔데? 언제 일어나죠? 접근할 때. 얘네들 접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맞고요. 새로운 별 생성될 수 있나요? 성운 압축 새로운 별? 맞다고 했죠. 야,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그죠? 8번. 우주론 두 개가 나오는데 빅뱅이랑 정상 중에 하나죠. 온도가 시간에 가면 떨어져. 뭘까요? 이게 빅뱅이죠. 얘를 관측한 관측 결과가 뭐예요? 바로 6번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죠. 왜? 처음 관측할 때 33,000이어야 되는데 지금 2.7로 떨어졌잖아.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 우주 배경 복사의 가장 큰 특징. 근데 얘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정상 우주론이 되는데 정상 우주론에서 커질 만한 거 뭘까? 크기는 그쵸, 크기 커지죠. 또 크기가 부피죠. 네,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밀도가 일정하니까. 그렇지. 자, 여기 우주론 헷갈릴 때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편하냐면 뭐가 변하는지 생각하지 말고 뭐가 일정한지를 생각해. 빅뱅 우주론에서 뭐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죠? 질량. 그렇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질량이 일정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 우주론은 뭐가 일정하다고 했을까요? 그렇죠. 밀도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근데 밀도는 온도로도 치환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별들의 밀도가 고르게 분포했으면 우주 공간에서 온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빅뱅은 봐봐. 질량이 일정해. 그리고 둘 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둘이 동의했던 건 뭘까? 둘 다 동의했던 건 우주는 팽창한다는 건 둘 다 동의해요. 왜냐면은 이 과학사를 좀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 빅뱅과 정상 우주론 전에 허블 아저씨가 있었어요. 허블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주 팽창의 방식을 논한 게 얘네 둘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정상 우주론이 있잖아요. 나에서 예를 들면 나 우주론은 허블 법칙을 인정했다 하면 O예요, X예요? O라는 거예요. 팽창은 알고 있었다고. 팽창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허블 아저씨가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거기 때문에 정상 우주론에서도 허블 법칙인 V는 HR을 성립하고 우주 팽창은 알고 있었다고. 알겠죠? 그러면 봐봐요. 빅뱅은 뭐가 일정하다?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하다. 질량은 일정한데 공간은 열리잖아요. 팽창하잖아요. 그럼 뭐가 떨어져야 돼? 밀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떨어지는 자료가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됐고 나는요. 정상 우주론 뭐가 일정하다고요? 밀도랑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근데 공간은 열리잖아요. 그럼 뭐가 커질까? 그렇지. 질량이 커져야죠. 밀도는 일정한데 공간이 커져. 그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별의 생성으로 얘네들은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질량이 커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기억은 정상 우주론 아니요. 밀도는 A에 해당할까요? 아니요. 밀도는 정상 우주론 일정했어야 되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의 비율을 예측할 수 있는 거. 뭐야, 뭔가 좀 문제가 이상하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문제를 좀 잘못 풀었네요. 둘 중에 하나다. 그럼 빅뱅이네요. 개념 설명을 위해서 제가 약간 네, 빅뱅 우주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은 헬륨을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미안해요. A는 질량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확실히 아침에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됐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개념을 얻어가는 거니까. 자, 9번. 이거 여러분 선배들이 은근히 이 데이터를 어려워하던데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면 항상 X축, Y축 단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색지수가 Y축 위로 가면 커진다는 건 이쪽으로 가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점들이 뭡니까? 은하들 여러 개를 관측을 해봤을 때 다 찍어본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면 온도의 바운더리라는 거죠. 얘가 가질 수 있는 표면 온도의 범위. 근데 얘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뭔가요? 불규칙이랑 타원 중 하나래요. 타원이 아니죠? 네, 불규칙입니다. 불규칙. 네? 납작해지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나? 근데 약간 좀 사진이 불친절한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풀면서 이게 뭘까? 약간 애매하네 싶었는데 불규칙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도 불규칙이 맞지 않나요? 문제 풀어보시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불규칙의 예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색지수를 통해서 한마디로 표면 온도를 통해서 표면 온도가 조금 낮은 쪽에 있는 게 뭘까요? 타원이 되겠죠. 타원.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좀 높은 게 불규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은하에서 전체 질량분의 성간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기억이 타원 은하가 많을까요? 아니요. 성간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타원 은하가 아니라 불규칙 쪽에 많습니다. 나선 은하는 은하핵이 작고 느슨하게 감겨 있을수록 붉은색 별이 증가할까요? 약간 되게 디테일한 부분인데 나선 은하에서도
팔이 느슨하게 감기면 감길수록 약간 타원처럼 되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타원 은하랑 성질이 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붉은색 비율이 증가한다가 맞아요. 네, 9번에 아닌가? 나선 은하는 9번의 답은 2번인데? 잠깐만, 내가 뭔가 잘못 아나? 잘못 아나?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네네네. 내가 답지 읽어드릴게요. 소문자가 ABC로 가면서 중심액의 크기가 작고 나선팔이 느슨하게 감겨 있는데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나선 은하에서 붉은색 별의 비율이 감소한대요. 왜죠? 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나 왜 이거 풀 때 아무 생각 없이 풀었지? 혹시 이거 9번에 디귿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갑시다. 보통 은하, 세이퍼트 은하. 맞습니다. 보통 은하, 세이퍼트 은하. 가는 보통 은하. 무슨 은하죠? 타원 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선 은하죠. 나선 은하. 그래서 우리나라랑 충돌할 가능성은 뭐가 높을까요? 시선 속도가 음수여서 접근하고 있는 가가 높겠죠.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전체 밝기에 대한 중심액의 밝기비. 이게 뭐가 크다 그랬죠? 세이퍼트 크다 그랬잖아요. 중심액이 얼마나 몰려있느냐. 그래서 나가 크다 정답. 허블의 은하 분류가 나 같은 은하들은 대부분 세이퍼트 은하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나선 은하에 해당하는 거 대부분이 세이퍼트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러면은 특이 은하라고 분류를 안 했겠지. 특이하다는 건 걔가 적다는 거잖아요. 나선 은하의 일부가 세이퍼트 은하. 같은 방식에서 타원 은하의 일부가 전파 은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실험이죠. 그래서 이 공간이 불면은 서로 거리가 멀어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해서 기억은 0.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0.3이었는데 더 커졌죠. 얼마가 커졌을까? 2에서 6으로 됐으니까 곱하기 3, 4에서 10이 됐으니까 곱하기 3. 그럼 얘도 9, 얘도 0.9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비율로 커집니다. 크다 정답. 그 다음에 니은 과정에서 멀어지는 속도,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 얘는 뭐가 클까요? V는 HR이니까 멀어지는 속도, V가 크려면 R이 커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B가 빠르다. B는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죠? 니은 과정에서 다해서죠. 6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C는 10이 떨어져 있죠. 아니 9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C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C가 더 빠른 거죠. 땡. 그 다음에 우주에 중심이 없죠.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풍선의 중심이 우주입니까? 풍선은 사실 풍선으로 실험하고 있으니까 풍선엔 중심이 있잖아요. 그 풍선의 중심이 그럼 우주의 중심일까?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따라와야죠. 그럼 풍선의 중심은 뭡니까? 이 실험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할 때 우주는 이 풍선의 표면밖에 없어요. 표면만 우주의 공간이고 풍선의 중심이나 내부나 외부는 사실은 이 실험에서 대응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 실험의 한계이긴 하죠. 12번 가겠습니다. 팽창 속도 변화.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0이 됐다가 증가하는 거다. 그죠? 맞아요? 아니죠. 속도가 0이죠. 속도 0축이 여기입니다. 다 양수죠.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방금 낚은 것처럼 속도가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 양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주는 계속 팽창 중이라는 거죠. 팽창 중. 속도가 좀 줄어서 느리게 팽창한 적은 있어도 팽창을 하지 않은 적은 없다라는 그 그래프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미적분 간단하게 해보시면 알 텐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뭡니까? 가속도,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감속하는 거고 여기서 잠깐 그냥 알짜임 0인 거죠. 뭐 그건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가속하고 있는 거고 그죠? 대충 감 잡으시면 좋습니다. 우주 나이가 대충 몇 살이죠? 138억 대충 140억 살 되잖아요. 거의 딱 중간 70억쯤을 기준으로 해서 감속과 가속이 바뀌어요. 만약에 3점짜리 좀 디테일한 데이터 봐야 될 때는 이걸 알고 모르고 또 약간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급팽창, 이 주요한 시기들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급팽창 언제 일어났죠? 10에 마이너스 35 뭐 이런 숫자는 몰라도 돼. 최소한 10에 마이너스 30 몇 채 단위가 뭐다? 초라는 거예요. 1초도 안 된 엄청 짧은 시기에 일어났다. 이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억 시기보다 당연히 훨씬 이전이겠죠.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기억 시기가 짧냐? 이거는 파장이 짧을 때는 온도가 어떤 시기인 거죠? 높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억 시기랑 니은 시기 중에 언제가 더 온도가 높을까? 옛날.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계속 팽창하니까 온도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0초로 가면 빨라지고 뒤로 오면 계속 식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높은 시기는 기억이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우주의 팽창 가속도는 지금 물어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울기죠. 그죠? 팽창 가속도는 디귿 시기가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디귿 시기는 기울기가 있는데 니은 시기는 기울기가 없죠. 그러니까 디귿 시기가 크다. 정답. 네, 맞죠. 5번. 됐죠? 네. 빠르게 갑니다. 아우, 제가 아까 이 문제에서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 네. 둘 다 일정하네, 그래프가. 그죠? 빅뱅 우주론에서 일정한 건 뭐라고 했죠? 질량이 일정하다. 정상 우주론에서 뭐가 일정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밀도가 일정하다. 둘 다 우주는 뭐 한다? 팽창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 둘 다 허블 법칙 적용되는 거 알고 있었다. 우주의 질량은 A인가요? 맞아요. 밀도는 B인가요? 맞아요. 빅뱅 우주론에서 B는, 즉 밀도는, 빅뱅 우주론에서 밀도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가 작은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팽창하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밀도는 떨어집니다. 개념 공부. 오, 우주 배경 복사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우주 배경 복사. 현재 온도가 대충 어떻게 보이죠? 2.725 켈빈. 무슨 영역이죠, 이거? 전파 영역입니다. 전파망원경으로 봐요. 알겠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라는 거 전파 영역이고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게 미세한 불균일이 존재했다는 거고 이 미세한 불균일이 과학적으로 왜 중요할까? 온도가 어딘가는 살짝 높았고 어딘가 살짝 낮았다는 거잖아요. 살짝 낮은 곳을 뭘 할 수 있는 거죠? 추우면 어떻게 돼? 몸이 웅크러드는 것처럼 약간 온도가 낮은 지점으로 뭉칠 수 있었죠. 그렇게 뭉치면서 최초의 성운이 만들어지고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최초의 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엑셀 마냥 프로그램 마냥 2.75 해가지고 쫙 드래그 해가지고 프로그램된 우주라면 온도차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뭉칠 곳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균일이 미세한 불균일이 과학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빅뱅 우주론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문제가 뭐죠? 디귿? 내가 이 우주를 봤는데도 2.725 정반대로 망원경을 돌려서 저길 봐도 2.725 위, 아래, 어딜 봐도 다 2.725로 프로그램된 것 마냥 거의 똑같은 이 문제.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따라다란 따단 한계 지평선 문제죠. 네. 평탄성 문제는 사실 제가 개념에서 열심히 말을 하는데 임기밀도와 거의 숫자가 유사하게 나오는 저 문제 그리고 또 마지막은 자기홀극 문제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개념 설명 여기서 다 다시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건 빅뱅 우주론 설명 못하죠? 뭘로 설명하죠? 대폭발 그죠? 급팽창 급팽창 인플레이션 이론 급팽창 그래서 2번 됐죠? 14번에 2번 됐고 15번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이고 어머 이 문장 있잖아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이거 있으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이거 써놓으세요. 그치?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라고 써있는 건 V는 HR을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은하의 속도를 구하는 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 V는 HR은 또 뭐 있죠? CZ 기억나요? Z가 뭐냐면 적색 편이량인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 했죠? C는 그대로 가져오고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한마디로 내가 관측하고 있는 기준 파장에서 얼마가 틀어졌느냐 델타 람다를 좀 더 친절하게 써드리면 C는 그냥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C는 그냥 가져오고 C 곱하기 계속 가져오는데 델타 람다는 내가 측정한 거에서 기준 파장을 빼면 델타 람다가 나옵니다.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수식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데 내가 지금 우주 공부하고 있다? 말이 안 돼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냥. 근해 공식 모르는데 2차 방정식 연립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2점짜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거 스르륵 써시면 되는데 만약에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문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허블 법칙 만족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수업만 들었어도 알아. 언제 만족 안 하죠? 아까 뭐였죠? 그치 충돌은하. 허블 은하 법칙 만족 안 하잖아요. 그런 은하 같은 경우에는 V는 HR 쓸 수 있다 없다? 실제로 못 쓰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친구의 속도는 뭘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쵸 도플러 효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허블 법칙을 만족하면 당연히 둘 다 성립하고 둘 중에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허블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라면 V는 HR로 구하면 문제가 틀리게 나옵니다. 선지가 진짜 나쁜 게 V는 HR로 구하면은 나오는 숫자가 선지에 있다니까. 근데 걔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접근하는데 그렇게 구하면 후퇴하는 속도가 나오니까 틀리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근데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좀 통찰력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수능이라는 건 짧은 시간 동안 풀어야 되니까 빠르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걸 착하게 다 계산하고 있으면은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속도비 있잖아요. 속도비.
이 속도 B가 뭐로 인해 유발되죠? H는 상수니까 날리고 거리 B에 의해서 유발되죠. 또 CCC 다 상수니까 날려주고 람다 제로는 기준 파장이니까 날려주고 그러면은 또 뭐에 의해서 비례되는 거죠? 얼마나 변했느냐에 의해서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도 B가 그대로 거리 B고 그대로 델타 람다 B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항상 하고 있지 말라고. 계산을 항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서술형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산 VB가 RB이자 델타 람다 B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데이터들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어떤 특징이 또 생기냐면 델타 람다 B가 사실 조금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 ZB라고 하는 게 맞겠죠? ZB? 미안해요. 사실 ZB로 수정하는 게 좀 더 엄밀할 것 같습니다. 괜히 델타 람다 B라면 여러분이 틀릴 것 같아. ZB. Z가 뭐냐면 델타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인데 내가 동일한 은하를 봅니다. 동일한 은하를 볼 거예요.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정지 상태에는 400, 500, 600의 기준 파장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동일한 은하를 보는데 내가 만약에 400 파장으로 봤더니 404로 관측되는데 그러면은 Z가 어떻게 되는 거죠? Z가 아까 뭐였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Z는 야 나와라 편의량이니까 기준 파장분의 변환 파장인 거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써놓을게요. V는 HR이고 CZ로 구할 수 있는데 Z는 여기 위에 써있죠. Z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거죠? 이거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금 400짜리 기준으로 했는데 404가 됐어. 그러면은 이 값이 뭐가 돼요? 기준은 400 분의 바뀐 건 4. 그러니까 0.01이 나오죠, Z가. 근데 0.01에다가 빛의 속도 곱하면 0.01C죠. 빛의 속도에 100분의 1로 후퇴하고 있는 은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관측을 내가 똑같은 은하인데 다른 파장으로 할 수 있잖아. 400으로만 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약에 관측 기술이 500나노짜리 파장대로 봤어. 그러면 이거 물어본다고. 여기 500짜리로 봤을 때 여기 편의된 파장은 504겠다, 그죠? 아니라고. 이거 얼마나 될까? 505여야 돼요. 왜냐하면 400분의 4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천체는 후퇴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편이랑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500으로 바뀌면 500분의 5가 되고 만약에 600 파장을 썼으면 600분의 6이 되고 700분의 7이 되고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 정도 센스가 없으면 여기서 이 수식 넣어가지고 V 구해 그 다음에 여기 미지수 X 넣고 다시 얘 여기 넣어가지고 V 구해 그래서 같아 언제 할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죠? 한 번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적어 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더 이상 뭐 틀릴 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거 봐봐. 기본적으로 같은 파장을 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율이 그대로 거리비이자 속도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A까지 거리 300이래. 그러면은 2대 3이니까 얘는 450메가파섹이다. 뭐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를 이용해 구한 허블 상수는 이거냐. 자, 허블 법칙 적용된다 했으니까 V는 HR이면서 CZ를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속도 구해볼까요? V는 HR이야. 근데 H는 지금 몰라. 근데 얘는 300 떨어져 있다고 문제에서 줬잖아요. 300. 그리고 우리가 CZ를 쓸 수도 있잖아요. C는 문제에서 줬거든요. 3 곱하기 10의 6승인가? 그죠? 5승 써주시고 그 다음에 편의량 어떻게 구하죠? 400분의 18이 변했죠? 그래서 H 구하면은 70 나옵니다. 네, 계산하시고요. 맞죠? 나올걸요? 답. 안 나오네? 45가 나온대요. 45가 나온대요. 계산해보세요. 네, 계산 여기서 지금 또 하진 않겠습니다. 계산해보시고 그 다음에 후퇴 속도는 B가 A 1.5배 맞아요? 네, 파장비가 그대로 그 비율이라 했었고 B까지의 거리는 450인가요? 그죠? 파장 변화량이면 B가 그대로 지금 같은 파장을 썼으니까 기준 파장을 그대로 치환이 된다. 빨리 가자. 거의 다 끝났다. BCD의 후퇴 속도랑 거리래요. 허블 법칙 만족한다. 써놔야지. V는 HR이자 CZ 써도 상관없어요. 그 말은 지금 거리가 A로부터 1, 2, 3이니까 속도도 1, 2, 3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딱 봐도 뻔하게 나올 만한 건 뭘까? 어머, A를 기준으로 B랑 D랑 C가 다 멀어지니까 이 우주의 중심은 A겠네요? 아니요. 우주의, 이거 봐봐요. 체크해 놓으세요. 우주는 뭐를 중심으로 팽창한다 이런 말 있으면 다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주는 중심이 없거든.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D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C가 빠르냐? 자, 후퇴 속도 아까 어떻게 건네죠? V는 HR. 그러니까 후퇴 속도는 뭐랑 비례하게 되죠? 거리랑. 한마디로 저 문제 되게 어렵게 써있지만은 D부터 C까지의 거리랑 D부터 B까지의 거리 중에 뭐가 더 길게 이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C가 더 길죠? C가 빠르다고. 심지어 3점짜리 문제면 이런 게 가능하죠. 여기 숫자를 다 줬으니까 피타고라스 몇 대 몇으로 다른지도 사실은 계산시킬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단위 거리당 이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번 2점짜리 문제에서 16번에 디귿이 사실 메인 디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오랜만이라. 단위 거리당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는 A와 C 사이가 A, B 사이의 3배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 10초 정도. 아니, 30초 정도. 되게 저는 좋은 선지라 생각합니다. 단위 거리당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 AC 사이는 일단 3D. 3D. AB 사이 D. 3대1. 3배. 딱인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처음 물어보는 거를 여러분이 무지성으로 제발 느낌 과학하지 마세요. 느낌 과학. 이거 맞는 느낌인데? 틀린 느낌인데? 근거를 찾으라고. 단위 거리당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 수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단위 거리당이니까 뭐 분해? 거리분의 속도니까. 속도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했죠? V는 HR이라 그랬잖아요. 거리가 뭐예요? R이고. 속도가 뭐예요? V죠. 맞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조금 장난질 할 수 있겠죠? H 가만히 두고 R을 이렇게 넘겨주면은 R분의 V가 H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형광펜으로 체크되어 있는 단위 거리당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는 허블 상수 얘기하는 겁니다. 네, 허블 상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놓치는 게 뭐냐면 허블 상수의 역수가 뭐예요? 우주 나이요. 그래서 우주가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다 가정했을 때 우주의 크기가 H분의 C예요. 이거 우주 크기가 무지성 우주 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수식 바뀐 게 뭐밖에 없어요. C 곱한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우주 크기가 아니라 냅다 빛이 속도로 등속 팽창한 우주 가정하는 거예요. C로 등속 팽창한 우주 가정.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일까요? 아니죠. 왜냐면은 급팽창도 했다가 감속도 했다가 가속도 했다가 등속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보다 훨씬 복잡한 수식으로 구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한다? 근데 여러분이 이 앞단계가 빠져있어 항상. H 자체의 의미. 쌤 H는 그냥 V는 HR 그래프에서 기울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H는 그 자체로 우주의 팽창률을 지시합니다. 그 우주의 팽창률이라는 게 결국에는 왜 우주의 팽창률이 되냐? 허블 상수가 단위 거리당 우주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죠. 그게 팽창률 아니에요? 그렇잖아. 단위 거리당 얼마나 그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냐. 그게 팽창 정도잖아요. 얘를 왜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 어려운 3점짜리 데이터 해석할 때 시간에 따른 H의 변화를 통해서 걔가 가속 팽창한 우주냐 감속 팽창한 우주냐의 모델을 맞춰야 될 문제가 나와요. 그때 H의 의미를 못 잡고 있으면 그걸 전혀 해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H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단위거리 우주 공간 팽창하는 속도, 즉 우주의 팽창률을 지시하는 게 H구나. 단순히 V는 HR 그래프에서 기울기만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구나. 알겠죠? 빠르게 먼저 마무리하면은 16번에 그래서 답은 니은이 나오죠. 네, 됐습니다. 됐고, 그죠? 아직 뒤에 4문제 있는데 진짜 빠르게 풀게요. 미안해요. 아니면 가실 분들 가셔도 됩니다. 답만 체크해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여러분의 쉬는 시간 소중하니까 저는 4문제 마저 해설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네, 가셔도 됩니다. 네, 가셔도 돼요. 또 안 가죠 이러면. 빨리 가세요. 네. 풀어요. 네네. 자, 이거 뭐죠? 가는 닫힌 거, 얘는 평탄, 얘는 열린, 그죠? 그래서 열린 거는 다죠. 네, 그죠. 인기 밀도랑 비교했을 때
조금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임계밀도랑 이 우주의 모형을 비교하잖아요. 이 우주와 임계밀도를 비교했을 때 쌤쌤이 된 게 무슨 우주죠? 우주와 임계가 쌤쌤인 게 평탄. 닫힌 거는 우주가 임계보다 크니까 닫히는 거예요. 중력적으로 좀 세니까. 그 다음에 우주랑 임계 중에 우주가 더 작으면 열린 모양. 그죠? 현재 우주의 공률은 뭐죠? 평탄에 가깝습니다. 우리 현재 우주의 세팅은 외우고 있어야 돼. 현재 우리 우주는 어떠면서 어떤 우주죠?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거죠.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 제가 개념에서 열심히 강조하는데 평탄이냐 열리느냐 닫히느냐라는 질문이 있죠. 가속이냐 감속이냐라는 질문이 있죠. 두 개는 결을 나눠서 아예 다른 질문입니다. 그건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평균 밀도가 더 큰 우주는 닫힌 우주죠. 그렇죠? 그래서 가에 해당한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우리 우주가 말도 안 되게 평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빅뱅 우주론에서 평탄성 문제. 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 정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계 밀도는 수학적인 밀도라서 정해져 있어요. 이 숫자들과 같으면 평탄한 우주인데, 열린 우주는 이 24개 숫자 중에 마지막 1의 자리 숫자 하나가 다르면 열린 우주가 되고요. 이들 중에 하나가 크면 닫힌 우주가 돼요. 진짜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론상 알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잰 우주가 24자리 디짓이 다 같다라는 거죠. 24자리 숫자가. 이상하잖아. 빅뱅 우주론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평탄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참고하시면 좋고요. 18번. 우주론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 3가지 있죠? 뭐뭐뭐 있죠? 평탄성, 지평성 하나 놓치면 안 돼. 진짜 자기 월급 문제 3가지. 그래서 공률이 0이다. 평평하네요. 그죠? 2개가 거의 같이 나타나요. 지평성 문제 이렇게 하면 되죠. A는 평탄성. 그 다음에 A의 기억의 우주에서, 평탄한 우주에서는 2개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급팽창 이론에서 니은의 두 지점은 급팽창 이전에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 있었죠. 그래서 급팽창 우주론을 만든 이유가 왜 그러냐? 선 정보 공유를 시키고 후 팽창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팽창하기 전에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그 전에 아주 작은 우주를 가정해서 먼저 정보 교환을 시켜놓고 팽창을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것들을 개념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2개의 우주 모형인데요. 이 말 나왔다. 이제 보인다. 허블 법칙 만족한다라는 말 있으면 뭐 써주면 되죠? V는 HR 쓰라는 거구나. 그죠? 땡큐하게도 Y축 V, 거리 R. 그래서 기울기가 H. 그럼 H는 뭐가 더 클까요? A, B 중에? A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률은 뭐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예요. 만약에 우주의 나이를 물어보면 역수니까 B가 더 우주의 나이가 많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등속 팽창했을 때 가정하면 B가 더 큰 거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A가 큰가요? 아니요, B가 더 크다 했고요. 허블 상수로 구한 우주의 나이는 뭐가 더 많다 했죠? B가 더 많다고 했고, 같은 나이는 적색편이 어떻게 구하죠? V는 HR인데 CZ고 이 Z가 적색편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리가 멀고 또 속도가 빠르면은 적색편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같은 거리 잘라놨죠? 근데 3대 4죠. 그러니까 A가 B에 비해서 3분의 4배 클 수밖에 없다. 같은 거리 잘랐을 때 제가 또 3분의 4배 크니까. 마지막 문제. 우주 배경 복사 상대적 세기인데요. 현재랑 38만 년. 자, 현재가 뭘까? 람다맥스가 긴? 이게 현재. 온도가 많이 떨어졌죠. 38만 년은 옛날. 그래서 현재에 해당하는 것은 B죠. 그 다음에 람다 B가 더 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문제인데, 암흑 에너지 밀도는 우주 탄생 이후로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을까? 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 밀도는. 그렇기 때문에 B 시기, 더 최근 우리 시기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주론은 여러분이 개념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또 문제도 그만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굿굿.